안녕하세요. 피카츄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칩워라는 책을 바탕으로 지정학적으로 이 반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학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반도체, 또 하나가 에너지, 마지막이 송배전방 관련된 이 미국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1세기 경쟁은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은 냉전기에 핵무기, 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강철 같은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이유가 AI를 비롯해가지고 미사일에도 쓰이고 자율주행에도 쓰이고 드론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정세를 거닐고 있잖아요. 피터 자이안이라는 지정학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줬는데 그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 자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방산들의 랠리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됐었는데, 이 방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게, 반도체라는 게 단순하게 IT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군사용 방산용으로 들어가는 칩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같이 이해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요소가 뭐였냐, 계속해서 보니까 미국이 볼 때 중국이 너무 침투를 많이 해오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 아닌 거 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게 화웨이의 제재입니다. 화웨이를 제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존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의 유플러스라든지 통신 장비들이 되게 싸게 들어갔던 것들을 못 들어가게 아예 막기 시작했고, 근데 9년도에는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를 2010 알았기 때문에 좀 로비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서 결국에는 패배를 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이 지금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일어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하나 같이 보시면 좋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히토류를 가지고 통제를 걸고 있는 거고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작업들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지속성에서 내가 강점을 잘 살리고 상대방이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강점을 더 치고 나가면서 약점을 잘 보완하는 게 지정학적인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 그리고 강점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굉장히 세계화를 통해서 발전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서만 모든 거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문제가 있는 거죠. 인건비도 비싸고 뭐 재료 같은 것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설계같이 핵심적인 역량들은 본인이 가지면서 설계 이외의 생산과 관련된 거는 외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들도 아스멀같이 네덜란드 유럽 쪽에다가 놔줬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세계가 같이 핵심 역량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미국이 독점하던 거를 이제 생산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할 수 있게 먼저 넘어갔었고, 일본이 점차 올라가잖아요. 원래는 인건비가 되게 쌌는데 점차 올라가니까 더 싼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더 싼 곳으로 찾아서 넘어갔던 것이 이제 대만하고 한국이었고요. 그러고 다시 넘어갔던 게 중국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세계화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소수 계속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도 계속된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옛날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은 기존의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본인들이 자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거를 계속 훔쳐오면서 배우는 걸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 의한 일원적인 체제로 이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정부 주도면서 다양하게 산학년을 연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해외라 다른 나라들, 서방의 연합들과 같이 했었던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런 개방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역량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인 설계 관련된 것들은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고, 그 외의 것들, 뭐 생산 같은 것들은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에 외주를 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일본이 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이 진입을 하고, 그러고 나라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요 대비 한국이 계속해서 침투를 시작해서 점점 올라와서 지금은 한국이 지금 DRAM 최고의 생산자가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대만의 아예 TSMC가 나라에서 국영으로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만든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것과 외주 받아서 생산하는 거를 같이 했었다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생산만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네들만 가져가는 것을 좀 목표로 했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종합 반도체만 있었는데 팹리스, 그러니까 미국이 잘하는 건 미국이 그대로 잘하세요, 저희는 그냥 생산만 하겠습니다 라고 잡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대만이 자신들의 기술을 빼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었고, 그 결과 TSMC가 지금은 생산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게 이 베트남전과 걸프전인데, 예전에는 무차별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 없이 여기 있을 것이다 하고서 던지고, 그리고 바람이나 이런 것도 계산이 잘 안 맞아가지고 원하는 곳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트랜지스터 같이 계산 센서 몇 개만으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군사시설이 이제 정밀 무기에 대해서 파괴되는 게 1년도, 최근에 24년도인가 25년도인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완전히 정밀 타격을 들어갔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자체를 많이 올리는 게 이 반도체다. 반도체는 결국에 방산과 관련된 어마무시한 전쟁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버에서 제일 좀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자립을 하고자 한다.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원래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한테 이제 의존을 하고, 그래서 석유보다 오히려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진핑은 야, 자금률을 좀 올려야 우리가 이거를 좀 살지 않겠냐 라면서 투자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반도체의 독립을 시진핑도 원했었던 거고, 대신에 우리가 문제로 생각했었던 것은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주는 게 중국이었다. 그러면은 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고객으로서 반도체 생산자들한테 특정 기술을 내놔라, 아니면은 생산시설을 우리 중국에다가 설치해라, 뭐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 거기에 이제 질질질질 끌려다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좀 끌려다니면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회사들이 중국에 넘어가는 문제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제 중국이 확실하게 따라올 수 없는 거는, 각자 최고의 역량들은 좀 전 세계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다 따라잡지 못하는 이상은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더라도 다 따라올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중국은 점차 하나씩 침투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둑질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매수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취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중국한테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는 게,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네 가져가지 마 이러고서 막아버리고, 그 엔비디아의 GPU 최고급 칩은 아예 그냥 수출 중단까지 했었던 문제들이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데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나 아니면 뭐 안두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쟁 피지컬 AI를, 그러니까 뭐 드론이나 슈퍼 AI가 통제를 하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군사 작전에 투입되는 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비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치라던가 하는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무기, 드론 군단, 그리고 사인 버전이나 뭐 통신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될 요량인데, 방산과 관련해가지고 이 첨단 칩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1과 0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보화를, 그리고 지능화를 어디가 반도체를 통해서 더 빨리 이뤄내느냐를 같이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중요한 게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 분쟁인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에 대해서 타격을 하면은 생산 능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기술적 진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지정학적으로 방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만의 기술을 어떻게 미국으로 옮겨가느냐, 미국이 원하는 걸 거고, 대만은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계속해서 갖출 것이냐,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주목해야 될 거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 나라들이 전쟁이 얼만큼 준비됐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정학적 뉴스에서 이 대만 관련된 뉴스들은 한번 같이 챙겨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기존에는 원래 에너지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컴퓨팅 능력이랑 에너지를 내러티브적으로 대립구도가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에너지가 중요하다, 아니면 반도체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의 힘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를 잘하는데 중국은 에너지를 잘한다.
역으로 미국은 에너지를 못하는데 중국은 에너지를 잘한다. 이런 대립구도가 서면은 어디에다가 얘네가 투자할지 확실하게 보이는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앞서 있는 반도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행했던 행위들을 먼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